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의 마지막인 3권입니다. 물론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2권, 3권 외에도 더 있죠. 트랜서핑의 비밀,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더 나아가서 여사제 타프티, 여사제 이파티까지 말이죠. 저는 다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트랜서핑의 비밀과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3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사제 시리즈는 솔직히 너무 판타지 소설 같은 면모가 있었고요.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에서는 갑자기 생식 얘기가 나와서 놀라기도 했죠. 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갖도록 허락하기입니다. 바딤 젤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 거기에 주의를 모으면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네, 대표님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우리는 사실 트랙 이동,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나의 의도를 계속 생각해내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트랜서핑에서는 외부 의도라고 하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 124쪽부터 16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이다. 부정적인 정보에는 기가 먹은 것처럼 하라. 가는 데마다 펜듈럼은 뭔가로 당신의 흥미를 끌어 유혹하여 뭔가를 주입시키려 한다. 누가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동시에 당신의 목표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라. 전반적으로 당신이 할 일은 게임의 룰을 의식적으로 깨는 것으로 기착된다. 선택의 자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가지겠다는 결정뿐이다.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목표를 향해 조용히 발을 옮기기 시작할 수 있다. 펜듈럼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펜듈럼은 우선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하라고 부추긴다. 펜듈럼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며 그래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믿게 만든다. 자신을 바꾸고 나서는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재물인 당신의 에너지를 강탈하는 것 말이다. 자신과 싸움으로써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갖다 바친다. 트랜서핑을 하는 구도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이 싸우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내적, 외적 중요성으로 가득하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깨어있는 의식이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행동하겠다는 결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담고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싸움을 평생 동안 하고 있다. 그 싸움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가? 예컨대 지금 당신은 마치 고된 노역을 하러 가는 것처럼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일터로 혹은 학교로 자신을 끌고 가야만 하는가? 당신이 그러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스키장에서 놀고 있거나 따뜻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마침내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 삶을 즐기려고 하는 걸까? 싸움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생 스키장에 갈 돈도 저축하지 못한다. 당신이 1년에 며칠이라도 놀러갈 돈을 저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 하지만 그렇게 놀러 갔는데 날씨가 형편없거나 리프트가 고장나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모든 것이 너무나 멋지더라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못하는 것이 많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며칠간의 잔치를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 돈이 벌써 바닥나고 있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당신은 또다시 우울한 현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한다. 당신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마땅히 휴일을 즐긴다. 그럼에도 수시로 우울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짧은 즐거움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해야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도록 허락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할 일이 있다. 예컨대 지난주에 한 행복한 부부는 스위스의 스키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것은 잔치였다. 모든 잔치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끝내는 방식이 다르다. 이제 이 부부는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 갈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남자는 오스트리아 쪽으로 알프스로 가자고 하고 여자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가자고 한다. 당신은 이것을 실없는 코미디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진지한 문제다. 합리적인 마음은 흥분한다. 웃기지 마. 사실 그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는가. 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 싸움을 멈추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면 외부 의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길을 찾아준다.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증명해 줄 방법은 없다. 당신이 직접 실험해 봐야 한다. 시도하지 말고 하라. 내일 말고 지금.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라.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말이다. 즉석의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멋진 날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만 한다.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걱정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의 길이다.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그 길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늘 쪼들릴 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지겠다라는 결정을 벌어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거기에 주의를 모으면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단지 당신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가능태 공간의 백화점에서 고객이 품는 두려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당신도 느낄 테니 말이다. 그것은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문제의 전부이다. 가지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또 자신과 싸워야 하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라고 자신을 결코 강요하지 마라. 목표의 슬라이드를 억지로 상영하지 말라. 힘들게 애쓸 필요가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또다시 싸움이 되어버린다. 그저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즐겨라. 중요성을 거부하고 싸우기를 멈춰라.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성이 아니라 한가롭고 태어난 결정이다. 이완하라. 꽉 찐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그저 당신의 것을 가진다는 생각만을 품으라.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러 가는데 결단성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가판대에 있는 신문이 없더라도 당신은 흥분하지 않는다. 다른 데 가서 사면 그만이다. 죽을 힘으로 소나기를 쥐고 있지 말라. 소나기에서 힘을 빼려고 애쓰는 것은 힘을 더 주게 할 뿐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잉여 포텐셜을 부풀린다. 당신으로 하여금 애를 쓰게 하고 진 손을 떨리게 만드는 것은 중요성이다. 중요성과 싸우기 시작하면 손에서 힘을 뺄 수가 없다. 중요성을 거부하라. 그러면 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당신은 내부 의도로서 일하고 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때 의지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장애물은 중요성의 바탕 위에 나타난다. 중요성을 낮추는 즉시 장애물은 해체되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력조차 소용없게 된다. 중요성이 사라지면 이루겠다라는 결정은 가지겠다라는 결정으로 바뀌고 외부 의도가 작용을 개시한다. 당신의 것을 가지겠다라는 생각만 늘 하라.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말고 조용히 가지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원한다. 문제가 있는가? 그래도 난 그것을 가질 것이다. 가지겠다라는 결정은 의도의 자유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가지지 못하도록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첫째는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이다. 둘째는 자유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내적, 외적 중요성의 잉여 포텐셜이다. 가지겠다라는 결정을 그저 나는 원한다 식의 보통 생각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결정은 의도의 에너지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마음의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로부터 솟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조된 의도 에너지는 순수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라. 과정을 계속 심상화하고 목표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이 당신의 행동이 될 것이다. 가지겠다라는 결정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의 생소함에서 오는 조심스러움이다. 네, 저희가 나는 1,000억 원을 가졌다. 저는 4,000억을 가졌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걸고 있는데 처음에 이 훈련을 하면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어 기제죠. 그러고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고 9개월 정도 되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책을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기쁨이다. 이것은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에 가깝다. 당신은 조심스럽고 거북하던 느낌이 문득 사라진 것을 느낄 것이다. 목표를 안락지대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목표가 사뭇 현실적인 느낌으로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무게가 사라진 느낌을 느끼는 데는 매우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잉여 포텐셜로부터 의도 에너지가 해방된 느낌이다. 당신이 감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에너지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겠다라는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단계, 곧 예사로운 느낌으로 진행된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점차 슬라이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그저 예사로운 것이 된다. 슬라이드는 중요성이라는 필름 위에 유지되어 온 것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한 가지겠다라는 결정이 서 있는 토대는 불안정하다. 중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결정은 힘을 얻는다. 1,000억 원 이상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믿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계속 듣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들, 우리의 모든 믿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부모님, 학교의 선생님들,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말해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삭제 버튼은 없고요. 그 위에 더 씌워야 돼요. 마치 이것은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의 테이프 같은 거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더 씌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씌우냐? 계속 말해주는 거죠. 나는 4천억을 벌었다. 나는 4천억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 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는 4천억이나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하세요? 라고 했을 때 4억이요. 4억?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40억이요. 40억도 좀 적네요. 400억이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400억이나 4천억이나 생각 관념 속에서는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결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슬라이드. 그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000억 원 이상의 슬라이드라서 이 금액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소간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 중요성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 이런 경우에 트랜서핑에 매우 강력하고 흥미로운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의도의 조율이다. 의도의 조율이라는 것은요, 종교에서 따져보면은 신의 섭리, 그리고 어떤 흐름,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저항이 없는 삶,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편안하게 또 기분 좋게 너무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도의 조율이라고 트랜서핑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에서 비관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낙관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를 의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시다시피 온 우주는 이원성의 원리 위에 지어져 있다. 모든 것은 반대 극성을 가지고 있다.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고, 검은 것이 있는가 하면 흰 것이 있다.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꽉 찬 상태가 있으면 텅 빈 상태 또한 있다. 인생 트랙 위에 모든 사건들도 두 개의 갈래를 가지고 있다. 한 갈래는 바람직한 쪽을, 다른 갈래는 바람직하지 않은 쪽을 향해 있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당신은 인생 트랙의 바람직한 갈래로 오른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기울이기 쉬운 인간의 성향은 그에게 불만을 토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갈래를 선택하게 한다. 당신이 만약 짜증나는 상황을 당했을 때 조개처럼 원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잠깐, 사실 이건 흑인형과 벌이는 게임일 뿐이야. 좋아 꼬마야, 한번 놀아보자고.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그 일이 당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상상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든지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라.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도 즐거워하라. 실패를 축하하는 바보 같은 습관을 만들라. 긍정은 잘 될 거야. 이게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것은요,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긍정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희는 나의 결론은 나는 4천억을 벌 거야. 그러고 이 모든 상황들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사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긍정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패할 거라고 믿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긍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제부터 그 통제력은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발휘될 것이다. 이 게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컨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켜보는 자를 일깨워서 감시하게 하라. 당신은 대개 그날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대충 알고 있다. 눈앞에서 시나리오가 바뀌는 순간에 당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라. 따지고 보면 당신은 단지 어떤 일이 자신의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때마침 당신이 필요했던 일인 것처럼 연기하라. 이로써 당신은 시나리오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역동적이고 유연한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조율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 의도가 당신을 당신의 목표로 잘 데려다 줄 것이다. 조율은 연습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라. 조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항상 이 능력을 키우고 완성시켜 가야 한다. 지켜보는 자가 항상 깨어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임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 조율은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여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대하여 항상 바람직한 갈래로 올라서면 행운의 물결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가장 쉽게 깨어나는 방법,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 깨어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나 지금 깨어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깨어납니다. 특히 중요성이 올라갈 때마다 뭔가가 중요성이 올라가면은 그 중요성에 침범하는 게 생길 때마다 화가 나요. 감정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의식이 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의식이 꺼졌을 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 지금 깨어있니? 그러면 깨어나죠. 그러고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슬라이드를. 의심을 끌고 다니면 성공의 가능성은 극도로 저하된다. 가능태 공간에는 두 가지 인생 트랙이 있다. 그 하나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하나에서는 실패로 고통받고 있다. 의심의 구덩이 속을 뒹굴고 있으면 당신은 실패의 인생 트랙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된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성공을 택할까 실패를 택할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 의심에 빠져들 때마다 재빨리 알아차리고 성공은 선택의 문제일 뿐임을 그 자리에서 상기시키기를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고민하지 말라. 머릿속에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하면서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슬라이드에 익숙해지라. 당신이 하나의 슬라이드를 계속 갖추고 있으면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슬슬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외부 의도는 당신을 목표에 가까이 데려다 줄 행동을 개시한다. 다음을 유념하라. 때로는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길이 당신의 목표로 이어져 있을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의 목표는 평범한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목표를 이룰 방법과 길에 대한 염려는 외부 의도에 맡겨놓으라. 가능태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목표로 데려다 줄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게 될 것이다. 자, 책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의 독서 요약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서 요약본은 유튜브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이니치 아카데미에서 정규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과 트랜서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후에 라이브 강의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현재 30일 영원 무료 이벤트 중입니다. 자, 독서 요약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을 버리면 펜들럼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나친 중요성은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어떤 복잡한 상황도 중요성을 상기해내고 의식적으로 그 수위를 낮추기만 하면 해결된다. 단 한 가지 어려운 일은 그것을 당신이 제때에 기억해내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의식은 잠에 빠져서 트랜서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한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잠에서 깨어나 중요성을 던져버려야만 한다. 조율이란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양 목표를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라. 사람의 마음은
일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완벽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용하고 조율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외부 의도가 당신의 목표로 잘 데려다 줄 것이다. 조율은 연습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라. 네, 이렇게 리얼리티 트렌서핑 3권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들이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최종 목표 슬라이드죠. 그것을 계속 자신에게 말해주면 그것을 스스로 믿게 됩니다. 바딤젤란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랙이 이동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 현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현실, 그거를 선택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 드디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돕고 있어. 하늘이 나를 돕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변한다는 거죠.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 저걸 저기서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혹은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일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도 오늘 하루 동안, 그러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들은 대표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율의 의도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대표님들의 현실의 창조자는 오직 대표님들 자신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민 작가의 위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